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경의 산업부장이신 우리 허반석 부장님 인사드렸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지금 또 오랜만에 나와서 화요일장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힘드실 수 있는데 화요일장인인 만큼 또 금요일도 빨리 다가오겠죠. 저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업종 리포트 설명해 주실 건가요? 화면으로 네, 바로 이번 볼게요. 주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 바로 전자부품 업종이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화면으로 잠시 돌렸는데 스마트폰 그리고 메타버스, 자율주행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세 가지 섹터에서 쓰여지는 그 전자부품 업종 어떤 것일지 지금 바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전자 부품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목을 통해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스마트폰 그리고 메타버스, 자율주행의 핵심으로 사용될 전자부품은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0월 7일자 유안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간 주 4일째를 2주째 하고 있기 때문에 화요일 산업과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그 산업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투자를 하실 때에도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그 속에서 추려보시고 미래를 이끌 모멘텀과 현 구간 이슈나 가격적 매력도를 보시고 매수까지 이어가시면 지금 시장이 어렵고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도 시장의 색깔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과 산업과 그리고 지수의 추세를 아무리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시장의 색깔이 하루하루 변하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지만 시장과 역사는 발전할 것이고 방향성은 잡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시면 너무 지칠 수도 있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시계열을 연말 이후로 길게 보시고 산업과 시장 종목까지도 보시면 한결 좀 편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자부품 업종 중에서도 스마트폰, 메타버스, 자율주행하면 공통점으로는 카메라 모듈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섹터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를 필두로 XR 하드웨어, XR이라고 하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들을 두루 아우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필두로 XR 하드웨어 쪽으로의 관심과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 XR 디바이스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면서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에서 출시하는 오큘러스 캐스트 2에 따라서 XR 디바이스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오큘러스 캐스트 2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한 사람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혹은 사업상 여러 가지 이유에 스마트폰도 1인 2대까지도 쓰는 시대가 오고 있죠. 이런 것처럼 향후 1가구, 1XR 하드웨어 시대는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R 하드웨어 중심으로 카메라 모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통신기기를 넘어서 이제는 스마트폰이 엣지 디바이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13억 8천만 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 7%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은 하향 곡선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5G 통신
확대에 따라서 5G 시장 확대에 따라서 이제는 스마트폰이 초연결에 대한 중심 컨트롤러로 쓰일 수 있다. 더 이상 통신만을 위한 디바이스가 아니라 여러 전자기기들을 융합하고 아우르는 그 컨트롤러의 중심에 이 스마트폰이 설 수 있다라고 해서 엣지 디바이스라는 경계에 있는 디바이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oT 하면 사물 인터넷 해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IoT가 쓰이고 있지만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AIoT라고 하면 AI와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한다면 여러 IT 기기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데 거기에 AI 기술까지도 추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심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 시장이 아직 하향 곡선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 카메라 모듈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자율주행입니다. 전기차, 전장 부품, 자율주행 그 핵심의 선 부품이 카메라 모듈입니다. 스마트폰에도 카메라가 대중화되고 고사양화되고 품질이 높아지고 이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개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모듈의 또 한 축은 자율주행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율주행, 전장화 ADAS 자율주행 트렌드로 인해서 카메라 모듈의 고성장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XR, 메타버스 중심의 디바이스용 카메라 모듈 시장 또한 하나의 한 축이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축으로는 자율주행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은 향후 5년간 카메라 모듈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7%를 이룩하는데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시장 성장성을 보면 카메라 모듈 측면에서 모바일은 6%의 연평균 성장률, 자율주행은 29%, XR 디바이스는 97%로 자율주행과 XR이 7대3 정도로 나눠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타버스를 필두로 한 XR 하드웨어, 그리고 AIoT가 아니라 AIoE, AI와 사물 인터넷 중에서도 everything을 붙여서 IoE를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히 통신기기가 아닌 엣지 디바이스, 컨트롤러 역할의 스마트폰 말씀을 드렸고요. 전장 부품, 자율주행의 핵심 키로 카메라 모듈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 시장의 방향성, 카메라 모듈 중심의 전장 부품을 본다면 이 세 가지로 함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리포트는 매우 중요한 산업의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전 리포트 시간에도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를 필두로 한 XR 하드웨어를 본다면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구나 다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야 하고 당연히 다가올 미래로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죠.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에 대한 확답은 이르지만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XR 하드웨어 시장은 지금 보는 것, 듣는 것, 하드웨어 핸드셋을 얼굴에 쓰고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넘어서 이제는 표정을 짓거나 햅틱 반응까지도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오감을 느끼고 뇌 신호를 직접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메타버스 시장을 누릴 수 있는,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확장될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장갑에 여러 가지 센서를 착용을 시켜서 온도와 촉각까지도 느끼는 것이 시제품으로 나오고 있는 메타버스의 현재 시장이고요. 그리고 원숭이 뇌에 칩을 심어서 이 뇌에서부터 발생되는 전기 자극을 게임에다가 실현시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숭이 뇌에 칩을 심어서 여러 가지 게임들을 실행시키는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다라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왔을 때 결국엔
XR 하드웨어 시장은 시청각뿐만 아니라 표정, 햅틱 반응, 그 이외에 오감과 뇌 신호까지도 통합하게 되는 방향성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단순한 놀이와 게임이 아니라 문화를 넘어선 패러다임 전환까지도 보아야 하는 섹터가 이 메타버스 시장인데, 이 메타버스 하드웨어, XR 하드웨어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까지도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중심에 이렇게 머리에 쓰는 핸드셋이 자리 잡고 있고요. 앞으로 이 무게가 더 가벼워지고 AR 글라스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XR 디바이스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 무게가 스마트폰까지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XR 무게들이 500에서 800g까지 다양한데, 22년도 내년 상반기에는 150g의 XR 디바이스가 좀 출시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무게에 버금가는 무게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시장의 성장성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이 장비들을 개발하는 업체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연결 시대의 엣지 디바이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 IoT, IoE 기기들을 융합할 수 있는 컨트롤러로서의 스마트폰을 보셔야 된다. 간단한 예로 본다면 일본의 생활용품 제조사입니다. 발뮤다라고 하면 토스트기로 유명하죠. 거기에 소프트뱅크 통신회사입니다. 그리고 교세라 전자부품 제조업체인데, 발뮤다와 소프트뱅크, 교세라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AIoT를 넘어선 AIoE까지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5G 초연결 시대에 이 기기들을 컨트롤하는 중심에 스마트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스마트폰, 스마트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카까지도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그 중심에 스마트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도 주요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 샤오미, 삼성전자의 입지는 하향 곡선보다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전장부품, 자율주행의 핵심으로의 카메라 모듈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카메라 모듈의 시장 변화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XR 디바이스,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모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카메라 모듈 공급사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카메라 모듈 전체 시장의 수요는 80% 이상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80%를 XR 디바이스가 나눠 갖고, 그리고 자율주행의 핵심 키가 되는 자동차 부품이 나눠 갖게 된다면 앞으로 이 카메라에 대한 수요는 분산될 것입니다.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본다면 지금까지는 뷰잉,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라운드 뷰 시스템 같은 것들 있죠. 차량을 후진할 때 차량의 사방을 모두 다 보여주는 건데, 주변을 보여주는 중심의 카메라 기능의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센싱으로 나아갑니다. ADAS, 자율주행 기능의 카메라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데, 22년 기준으로 차량 한 대당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은 2.8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년 대비 22%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25년까지 된다면 차량 한 대당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이 6개까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평균 24%의 성장까지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카메라 모듈,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XR 하드웨어, 메타버스가 될 수 있고요. AIoE 중심으로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에도 카메라는 추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이 97%에 육박하게 되는 XR뿐만 아니라 22%, 24%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자율주행까지도 본다면,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이미 확고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작전 리포트에서 이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산업의 방향성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 앞으로 작전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